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혼조로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형은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JP모건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만 0.35% 강세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 빅테크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이 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114.8로 나타났는데요. 무려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반면에 졸트 보고서를 함께 보시면 890만 명에서 903만 건으로 고용을 하려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지표가 또 나오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골디락스에 대한 시선들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FOMC는 어떤 영향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패드워치 상의 금리 1월 FOMC 동결 확률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월 동결 그러면은 언제쯤 인하가 될 것이냐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조금 더 짙은 것 같습니다. IMF에서는 세계 성장률 예상치를 2.9% 10월에 나타냈던 수치인데 이를 3.1%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채금리는 혼조세 이어갔습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좀 떨어졌고 2년물의 경우에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아람코가 증산을 포기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WTI 원유 선물 1.3% 상승했고요. 7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어떻게 실적 나왔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GM은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앞으로 가이던스까지 좋게 제시를 하면서 정규장에서 7.8%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JP모건에서는 경고가 나왔는데 지금 빅10의 점유율이 닷컴버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빅테크 실적이 무너지게 된다면 증시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실적들 저희가 일정을 체크해 봐야겠죠. 내일은 FOMC가 있고 2월 1일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즈,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무려 3종목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대만의 테크 저널리스트죠. 권밍치가 또 애플 관련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애플이 주요 반도체 부품의 출하량을 많이 축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소비를 꼽았습니다. 중국 내에서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애플이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분석이 얼마나 실제로 애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과 메타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낙관이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포트 리서치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아마존의 웹 서비스 광고 부문의 성장 가속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고요. 메타도 역시 아마존과 광고 부문에서 함께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을 필두로 해서 릴스를 통한 광고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프리스에서 목표가 상향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간밤에 러셀 2000 지수와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모두 표정이 안 좋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높아진 건 주가뿐만이 아니라 기대감도 함께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AMD 모두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거나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지능형 클라우드, 애저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지능형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실적
대한 평가는 오늘 개장할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될지, 주가에 반영이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특히 광고 매출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광고 시장에서 앞서서 아마존과 메타를 말씀드렸는데 광고 시장의 경쟁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 빅테크 기업들이 광고 부문에서 끌어올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광고 매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아마존과 메타의 실적에서도 광고 부문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별히 또 주목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함께 실적 발표를 했던 AMD,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는,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는 실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이던스 면에 있어서 1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제시가 됐다라는 분석과 함께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시간외 낙폭도 상당히 크게 가져갑니다.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장 중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내렸던 AMD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적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게이밍과 인베디드 쪽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데이터 센터와 고객 관리 부문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H100에 필적할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MI300의 부분일 텐데요. AMD 측에서는 우리가 MI300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우리 매출과 EPS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향후 발표될 실적에서는 MI300의 부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될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는 매출의 경우에는 57억가량이었는데 상단이 그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까지 함께 실적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앞서서 인텔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AMD까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높이 치솟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고요.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전망도 IMF가 한 단계 높여잡았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죠. 졸트 보고서, 소비자 신뢰지수 모두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서 FOMC 시즌에 특히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죠. 현재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경제 위축을 고려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실질금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나리오 1번의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연준이 조금 더 빨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에는 동결 확률 훨씬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소식, 사우디 아람코가 원래 일 생산량을 1,300만 배럴가량 생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에너지부에서 좀 축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원유 가격 함께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야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1월 FOMC를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 대기 모드가 강하게 자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작의 시선은 매파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리스크를 해지하자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이 성장주 하락과 금융주 상승으로 대변이 됐는데요. 그런 내용들 녹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료들 주시겠습니까? 저희 대기하고 있을 때 저도
받은 거라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잠정 실적 나와서 뒷부분만 이제 더 붙어서 발표를 하는 거죠. 매출액은 67조 7,79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고요. 잠정치가 70조 원인데 70조 원보다 덜 나왔네요. 영업이익도 장정치 대비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주가 반응 보셔야겠습니다. 3조 7천억 원이었는데 앞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4분기 2조 8천억 원 단위로 나와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4% 역성장입니다. 자, 다음 자료 같이 주시죠. 연간 쪽으로 보시면 이익은 6조 5천억 원, 5,670억 원으로 85% 가까운 감소입니다. 잠정치 대비했을 때 차이가 좀 있네요. 보통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문데 반도체 세부 항목들 부문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 쪽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영업 손실 4분기로 2조 2천억 원. 하이닉스보다 좋진 않네요. 하이닉스가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낸드 부분이 회복이 덜 돼서 그런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분 좋지 않습니다. 다만 D램, HBM이 D램입니다. AI 칩 수요는 D램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이번에 D램은 흑자 전환됐다는 성적표고요. 연간 반도체 적자는 15조 원입니다. 회복세가 D램부터 나오고 낸드가 지난해 연말부터 가격에 바닥잡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회복 기대감이 연결이 된다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높이가 맞춰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가 변동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속보 내용들 처리해드렸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 한번 보셔야죠. 우리 시장이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올해 첫 달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꼴찌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기설이 돌고 있는 중국 증시도 1월 들어서 4.85% 밀렸는데 한국의 코스피는 6% 가까운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꼴찌 예약이죠. 지금 공통적인 리스크 요인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이익 전망치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초부터 계속 가양 조정되고 있습니다. 간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이 가이던스 쪽이 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높이가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약할까? 찾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도라고 시장은 언급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아쉬운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 가까이 빠졌고 홍콩 항생지수가 2%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헝다그룹이죠. 에버그란데 그룹 청산 명령을 받자 그에 대한 여파가 있었다 시장은 보는데 이게 첫날 발표했을 때는 항성지수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간차 공격인지 우리 시장 장 초반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급등에 힘입어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중국 따라서 쭉 밀리는 모습. 그래서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위아래 변동폭이 2% 넘는 그 변동폭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PBR이 불고 있죠. 피바람이 어느 곳에는 이로 인해서 불고 있습니다. 고 PBR주는 아래로 내려오고 저 PBR주는 위로 올라와서 중간에서 만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위쪽에 위치한 PBR 주식들은 피바람이 부는 그런 양상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어제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보험, 증권 같은 저 PBR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저 PBR주 은행, 철강, 화학이 어제 같이 밀렸습니다. 특히 장중에 이 섹터는 상승폭이 꽤 강했기 때문에 장중 변동폭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약세입니다. 단순 저 PBR주가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위에서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자사주 의무 소각안, 이게 기업 활동을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PBR주에서 좀 나타났고요. 중국 증시와 동행하면서 이들 섹터들은 윗꼬리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주 환원이 가능한 종목들, 뭐 이를테면 실적이 좋고 배당이 그동안 많았었던 그런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던 건데, 그래서 증권주에서 무더기 52주 신고가가 어제 나왔습니다. 부국, 신영, 대신,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이 저PBR주 안에서도 시장은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헬스케어주는 요즘 계속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2주 신고가, HAB그룹은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하자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고, 그 밖에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 보면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등 키워드는 ADC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로 시장에선 거론이 됩니다. 게임은 저PBR로 올랐다라고 시장은 분석은 하는데 연속성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원격 의료, 해저 터널, 장중에는 올랐지만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선 대부분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장 마치고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삼성 엔지니어링, SNS텍, 풀무원 모두 상승을 했고, 현대 BNG 스틸은 실망 매물 출회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최대 주주 장내 매도입니다. 블록딜도 아니고 장내 매도. 물론 이제 내용들 차분히 보시면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추후 보셔야 하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NK맥스가 하한가로 내려갔기 때문에 유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퀀트 분석 자료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앞서서 시장은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포인트는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순이익이 잘 나오고 그로 인해서 배당도 잘 주는 종목으로 모이는데, 자사주 소각 등을 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자사주 비율이 많은 종목이겠죠. 여력이 있는 쪽, 이렇게 퀀트 분석이 나왔고요. 배당과 저PBR 등의 소팅 종목 1분기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퀀트 자료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연속 순매수를 우리 시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 기억으로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는데, 남모르게 연기금에서는 배터리를 좀 담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에코프로머티나 LNF, 포스코DX, 에코프로비엠, OCI 홀딩스 1월 초부터 1월 29일까지의 누적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폭스바겐이 배터리 사업부 IPO 계획 연기를 발표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보셔야겠고요.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 경기 민감 업종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UPS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UPS는 물류기업인데 경기 동향 풍향계로 불리죠.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러면 물동량이 막 늘어나서 보통 여기 실적이 좋으면 전체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민감 업종들 좀 부담을 안아갈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은 개장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속보 내용들 들려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세미콘 코리아,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전시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슈가 좀 있는 편이고, 삼성전자 갤럭시 S24 AI 폰 본격 출시 오늘일입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한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2023년도 산업 테마 가이드가 나왔을 때도 연초에 정리해 드렸는데 올해 테마 가이드도 나왔더라고요. 10가지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헤드셋, 한류, 그 밖에 저출산, 로봇, 친환경, 인도, 국제 이슈 등등, 그리고 연관해서 볼만한 종목까지 제가 정리는 했는데요. 지금 당장 이들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긴 관점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